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현우 엄마. 현우라는 이름에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요. 남편이 서 있었어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당신 일 다니더라?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디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내가 왜 당신이랑 얘기를 해야 돼? 난 당신하고 할 말이 없는데? 나 집에 들어갔다가 바로 운동 가야 해서 바쁘니까 할 말 있으면 간단하게 말하고 가. 오랜만에 본 남편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누가 남편이야? 당신이랑 나랑 이혼한 사이인 거 잊었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야, 누가 뭐래도 난 현우 아빠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때 네가 그 여자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줬잖아. 근데 뭐가 불만이야? 제가 전 남편을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아니지, 난 그때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적 없어. 근데 당신이 소송해서 이 모양이 된 거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난 진짜 이혼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넌 지금도 참 뻔뻔하구나. 누가 보면 내가 바람 피워 이혼한 줄 알겠다. 시끄럽고 나 지금 바쁘니까 그만 가봐. 난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어. 제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저 유미야. 아니 현우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그 여자랑도 진짜 헤어졌어. 네가 그 여자랑 헤어지던지 말던지 난 관심도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네 얼굴 보기만 해도 종일 재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 좀 해줘라. 전 남편이 제게 매달렸지만 제가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지금 당장 안 꺼지면 경찰서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너 아주 독종 중에 독종이구나. 전 남편이 제게 악담을 퍼붓다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눌러야만 했어요. 전 남편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전 남편과 저는 회사 상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를 좋게 보았던 회사 부장님께서 제게 친구 아들과 만나보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동안 부장님이 워낙 많이 도와주셨기에 저도 예의상 몇 번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셨기에 그런 부장님이 소개해주는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내 친구가 큰 회사까진 아닌데 그래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건도 나쁘지 않아. 근데 아들이 좀 우유부단해서 정대리 같은 며느리감을 원한단 말이지. 아무리 봐도 딱인 것 같아. 거기다 나중에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며느리면 더 좋겠다고 하더라고. 부장님이 신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지금 후회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제가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소개팅으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선 전 남편은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편이었어요. 거기다 언변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에 처음 만나고 난 뒤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그 뒤에도 한동안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아니죠. 일주일에 몇 번씩 회사로 꽃도 보내고 제 마음에 들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 전 남편을 보며 주변에서 감탄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대리 진짜 부럽다. 결혼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거기다 그 남자 집이 그렇게 부자라며 나 같았으면 한번 잘 만나보겠다. 완전 순정파구만. 그래 맞아. 나 같으면 얼른 받아준다. 얼굴도 잘생겼다며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네. 사실 우리 같은 흙수저들은 회사 평생 다녀봐야 절대 부자 못 된다니까.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지 말고 한번 잘 만나봐. 사실 정대리 얼굴 정도 되니까 저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정다리 잘 생각해봐. 더 나이 들면 그렇게 능력 있는 남자가 따르지가 않더라. 내가 아는 언니 보니까 어디서 쭈그렁 늙은 탱이만 들러붙더라고. 암튼 부럽다. 난 언제 저런 남자한테 대시 받아보냐? 같은 부서 선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주변에서 자꾸만 제 등을 떠밀기 시작했는데요. 친한 친구들조차도 그랬죠.
대박인데? 왜 안 만나냐? 잘 만나봐. 집이 엄청 부자라며? 라며 호들갑을 떨어댈 정도였어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 뒤에도 전 남편이 정말 잘했거든요. 결국 얼마 뒤부터 전 남편을 다시 만나보기로 했고, 전 남편의 한결같은 정성에 끌려 진지하게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잘했으니까요. 우리 집이 딸만 둘이었기에 아무래도 그런 전 남편이 조금은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게 어떠한 상관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고맙다고만 하셨으니까요. 처음에는 전 남편도 가정에 충실했기에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났고 육아 휴직을 하면서 아들을 돌보다가 아들이 잔병치레가 많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현우 병원 들락날락 하는데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현우 조금 크면 내가 하는 일 조금씩 배워둬라. 내가 보기엔 네가 제일 적임자 같구나.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 딸은 사업에는 영 소질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아버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업이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괜찮아. 너 정도면 분명히 잘해낼 수 있을 거다. 현우만 좀 키워놓고 와서 일 배우거라. 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잠깐씩 현우 봐줘도 되는 거고.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잔병치레가 많았기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난 뒤 제가 살이 좀 많이 찌기도 했는데요. 한 번 찐 살이 좀처럼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입었던 옷들이 맞는 게 하나도 없었고 늘 조금 펑퍼짐한 옷들을 입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옷이 좀 그렇지 않냐? 도대체 그런 옷은 어쩌자는 거냐? 거기다 당신 머리도 좀 부시시한 게 진짜 보고 있으면 밥맛 떨어진다니까?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남편이 아침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 밤마다 몇 번씩 현우가 깨서 울고 달래서 재우고 나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당신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서운하다. 내가 살찐 게 싫으면 당신 조금만 일찍 와서 현우 좀 봐주면 좋잖아. 그럼 내가 운동도 다니고 그럴 수 있잖아. 집에서 현우 보고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맨날 그렇게 늦게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럼 내일부터 살림해주는 아주머니 알아봐서 불러. 그럼 되잖아. 내가 어떻게 아줌마를 부르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남편이 눈까지 치켜튼 채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 가사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잠깐씩 시간 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이 드라마틱하게 막 빠지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부분이 항상 불만이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참 젊은 여자랑 결국 바람까지 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편의 시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는데요. 적성이 맞지 않는다며 낮아빠진 채 한동안 먹고 놀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그런 남편을 백수로만 지내게 할 수 없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여자랑 바람이 난 겁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얼마 뒤 그들의 만행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던 게 시어머님께서 남편 카페에 갔었는데 둘이 뭔가 낌새가 이상했던 모양이었어요. 항상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시어머님께서 몰래 그들을 미행까지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람 난 것을 확인한 시어머님께서 남편과 그 여자를 앉혀놓고는 난리까지 쳤던 모양입니다. 당장 헤어지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꽤 많은 돈까지 쥐어준 모양인데 그 여자가 돈만 받고는 다시 몰래 만나기 시작했고 결국에 시아버님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니들 당장 집으로 오거라. 시아버님께서 화가 잔뜩 난 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의 바람은 그렇게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이제 하다하다가 바람을 피워? 내가 그동안 네 놈이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길래 정신 차렸나 보다 하고 있었더니 우리 며느리를 두고 네가 바람을 피워?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한다고 했잖아. 네가
그때 잘 정리만 했으면 내가 말 안 했지. 근데 너 그 여자랑 지금도 만나고 있더라. 내가 그때 그 여자한테 경고했었잖아. 또다시 문제 일으키면 절대 가만 안 둔다고. 지금까지는 내가 꾹 참고 있었는데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시어머님이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넋을 놓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아빠, 화내지 말고 잘 들어봐. 내가 수정이랑 헤어지려고 노력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 어쩌겠어. 근데 나 진짜 노력 많이 했어. 난 우리 아내도 사랑하고 수정이도 사랑해. 야, 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알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또라이를 키웠어.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어. 시아버님의 입에서 막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넌 아내랑 같이 살고 그 여자랑도 계속 만나겠다 이 말인 거냐? 역시 아빠는 남자라 그런지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내가 수정이한테 얘기해봤는데 이혼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서 가정에 소홀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이 만날게. 그럼 괜찮은 거잖아.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그게 지금 제정신인 사람이 할 말이야? 당신은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만 두고 못 나갈 거고 엄마 아빠도 우리 집 사람 없으면 안 되지 않아? 남편의 입에서 말 같지도 않은 논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은 내가 데려가면 그만이야. 네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건데 내가 왜 아들을 두고 나가냐? 너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한번 소송해보던지. 난 절대 우리 아들 너한테 못 보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너한테 보내겠냐? 네가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소송해봤자 너만 불리해. 난 우리 아들 절대 두고 못 나가. 내가 왜 그래야 해? 잘못은 당신이 한 건데.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자고. 내가 최대한 가정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잖아. 나는 당신도 필요하고 수정이도 필요하단 말이야. 남편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삐리리 자식아. 우리는 너 없는 셈 칠 테니까 당장 나가. 넌 오늘부터 우리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잘 듣거라.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 줄 테니까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손주 데리고 이혼하거라. 그동안 네 시어머니가 사진이랑도 다 찍어놨고 그 인간이 하는 말 녹음까지 다 해놨더구나.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까지 시부모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제가 놀란 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그동안 우리도 참 많이 참았다. 사고를 치고 다녀도 자식이니까 그냥 꾹 참아두고 그랬었는데 지금에야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 우리 잘못이다. 시부모님의 얼굴에서 긴장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니들 이혼하고 나서 우리도 정리할 것 정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니 어떻게 바람을 피워놓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저런 것들은 드라마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아들이 이 정도로 또라이인 줄 진짜 몰랐구나. 시아버님께서 머리를 감싸안으신 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된 건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시어머니께서도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진흙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난리를 쳤거든요. 결국 남편이 시부모님께 쫓아가서 정말이지 생쇼를 했다고 하는데요. 언니, 말도 마요. 우리 집 오늘 진짜 완전 뒤집어졌어. 오빠가 안 나가고 버텨서 아빠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 엄마 아빠가 오빠 호적에 파버린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네? 경찰에 신고까지 하셨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건 저도 처음 봤고요. 오빠도 황당했던지 경찰차 소리 들리자마자 도망갔고요. 시누이 시댁 집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 말해주고 있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가 있었어요. 다행인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시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셨기에 남편과의 소송에서 제가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해 그동안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전 남편과 이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이 제게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 배우거라. 네? 아버님, 그 일랑 저 이혼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들 이혼하던 순간 기범이는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고치고 다닌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동안 꾹 참고 살았던 거야. 근데 이제는 하다하다 저 자식 놓고 자기가 바람까지 피워놓고 저렇게 당당한 거 보면서 저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건데 말이다. 이렇게 계속 두면 기범이 그놈이 우리 집 다 말아먹을 게 분명했다. 난 우리 집 가장이다. 내 가족들을 내가 지켜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비록 이혼했지만 너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 손주랑 너도 내가 지켜낼 거야.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요. 이혼한 며느리가 시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일 배운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도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내키지 않기는 뭐가 내키지 않아? 앞으로 네가 우리 딸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혹시 기범이 때문에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말거라. 기범이 곧 우리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네? 호적에서 판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어떻게 호적에서 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놀란 제가 시부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네 남편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시부모님께서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이었던 시부모님은 결혼하고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생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시간만 흘러갈 뿐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 소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할머님께서 시부모님과 작은 아버님 부부를 같이 불렀다고 하네요. 니들이 장남인데 애가 안 생기니 걱정이 아주 태산이야. 그래서 말인데 니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거라. 작은 애들은 지금 자식이 넷이나 되지 않니?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생각에는 큰애가 한 명 데려가서 키우는 게 어떨까 싶다. 막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모든 선택은 니들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작은애 형편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싶다만. 시할머님께서 가족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전 그렇게 할래요. 형님네라면 우리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형님네만 원한다면 우리 아들 형님이 잘 좀 키워주세요. 작은 어머님께서 단숨에 말씀하셨다네요. 그런 작은 어머님을 보며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다는데요. 동서, 진짜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동서가 낳은 자식인데 그럴 수 있겠어? 우린 괜찮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형님. 형님도 한번 보세요. 아빠란 인간은 허구한 날 술만 퍼먹고 다니고 제가 벌어서 먹고 살잖아요. 자식들이 뭘 배우면서 자라겠어요. 차라리 형님이나 아주버님 같은 바른 분들 밑에서 곱게 잘 자라는 게 낫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형님한테 더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그래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형님이 잘 키워주세요. 저는 형님만 믿을게요. 능력도 없는 부모 만나서 고생하는 우리 아들 좀 잘 부탁드려요. 작은 어머님께서 시어머님의 손까지 붙들고 눈물까지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큰 아버지 부부였던 지금의 시부모님께 입양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워낙 어렸을 때 입양을 했었기에 다들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작은 아버님 부부조차도 입을 굳게 닫은 채 절대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평생을 술로 보낸 작은 아버님조차도 글만은 절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입양되어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을 입양하고 그렇게 생기지 않던 시누이가 태어났기에 시부모님은 남편을 정말 예뻐했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태어난 것이 모두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데요. 남편의 잘생긴 얼굴이 항상 문제였다고 합니다. 대학 때부터 여자 문제로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다녔다고 하니까요. 계절마다 여자친구가 바뀌었고 어느 날은
대학 3학년 때인가 한 여대생이 문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엄청난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 차마 이곳에 다 작성할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거기다 남편은 여자 문제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사고도 참 많이 치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를 시켰다고 합니다. 저를 본 시부모님의 걱정도 한결 나아졌다는데요. 시아버님은 아들이 아닌 제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손주를 위해서도 그게 최선인 것 같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동생 부부를 만나고 왔는데 동생 부부도 아들이 그리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걸 알기에 파양도 알겠다고 하더구냐. 그 애 하나 때문에 멀쩡한 가족들이 나자빠질 수 없는 노릇 아니겠니? 그리고 그동안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지금 걔가 갖다 쓴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꾸나. 와서 일 배우거라. 그렇게 시부모님은 변호사를 통해 파양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남편의 만행들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 회사에서 현재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손주만은 지키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굳이 파양을 하지 않아도 재산을 증여할 때 남편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호적상 아들로 있게 되면 나중에 남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면서 파양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방방 뛰고 시댁에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독하리만큼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다.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그렇게나 기회를 줬었는데 정신 못 차린 건 네 놈이야. 내가 들어보니 그 여자 임신까지 했다며. 그 여자가 너 같은 놈한테 왜 달라붙어 있는지 잘 생각해봐. 이놈아, 네가 돈이 없어도 그 여자가 네 곁에 있을 것 같아? 시아버님께서 남편을 가차없이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뒤 남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두 달은 그냥저냥 먹고 살만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성격에 카페 운영을 제대로 할 리가 만무했겠죠. 카페를 아르바이트한테 맡기고 그 여자와 룰루랄라 놀러 다니기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 임신 기념으로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 뭐 한다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카페에서 일하던 알바도 사장이 없으니 현금 받은 건 전부 뒷주머니로 챙긴 모양인데 테이블마다 알바 친구들이 와서 하루 종일 죽치고 놀고 있었다는데 손님들 앉을 자리도 없었다고 하니 말 다 한 거겠죠. 그러다가 전 남편은 진짜로 카페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돈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자가 단숨에 돌변했다는데요. 가서 니네 부모님한테 돈 받아와. 난 이렇게 못 살아. 라며 매일 볶아댄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전 남편과 말도 섞지 않고 내쫓아 버렸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시부모님이 만나주지 않자 전 남편이 시누이를 따로 찾아간 모양이었어요. 나 정신 차렸으니까 네가 엄마 아빠한테 말 좀 잘해줘. 나 그 여자랑도 헤어졌어. 난 모르는 일이고 오빠랑 우리 가족 이제 남남이야. 그러니까 찾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그 여자 딸까지 낳았다고 아주 난리더면 왜 이래? 딸까지 낳았는데도 헤어진 거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게 아니라니까. 나 완전 사기당한 거라니까. 알고 보니 그 미친 여자가 내 돈 보고 들러붙어 있었던 거야. 그 딸도 내 딸이 아니래. 그게 아빠가 따로 있더라니까. 그놈이랑 짜고 내 돈 뒤로 빼돌린 거란 말이야. 나도 그 여자한테 사기당한 거라고. 네 새언니 지금 어차피 혼자잖아. 내가 우리 아들 아빠인 거고. 그러니까 나만 돌아가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 나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 차리고 살 생각이야. 네가 가족들한테 말 좀 잘해줘. 난 모르겠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시누이가 급히 전 남편을 피해 달아나듯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게 가족들 모두가 등을 돌려버리니 어쩔 수 없이 저를 찾아온 듯 했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던 소리를 듣고 시아버님이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너
다시 한 번만 너네 찾아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감원과 그거 신청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노발대발 하셨거든요. 그 뒤 전 남편은 정말 거짓골이나 다름이 없었다는데요. 결국에는 작은 아버님 댁에 찾아가서 눈물 콧물 다 빼며 통보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작은 어머님께서 모아두었던 돈을 조금 쥐어주며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어 사라고 하며 눈물까지 훔치셨다고 합니다. 현재 전 남편은 지하 월세방을 하나 얻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댁 가족들은 그런 전 남편을 상관조차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으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대단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어느 날에 제가 시부모님께 제가 이렇게 아버님 일 배워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겪어보니 절대 사람 편하지 않더구나. 지금이야 살기 힘들어서 반성한다고 하지만 분명 얼마 안 가서 다시 똑같이 할 인간이야. 그동안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그놈 대학 다닐 때 사귀던 여자 부모 앞에서 내가 무릎까지 꿇었어.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님.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야겠구나. 시아버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그냥 딸처럼 대하고 있어요. 다들 전 남편 소식은 궁금해하지도 않고 있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참 좋은 사람들인데 전 남편이 성실하게 잘 살았다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